낙동강 벨트가 지금 9개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이 5개나 가져갔잖아요. 네, 5개죠. 그래서 만약에 재배치된 이 세 사람이 3개를 뺏어오면은, 그거는 뭐. 그러면 나머지 2개도 흔들거릴 수 있죠. 그렇죠. 휘청거릴 수 있죠. 네. 그럼 이런 공천은 대성공인데. 한동훈 공천이 갈등도 없지만 감동도 없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도 일부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갈등 없는 거는 지금 다들 인정을 하잖아요. 네. 깔끔하게 하고, 정말 중진들도 재배치를 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김성태, 이 깨끗이 물러나서 백의종군하겠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개항을의 윤종선 그 당협위원장도 돕겠다고 했어요. 예. 예, 돕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김무성 전 대표도 이렇게 보니까 시스템 공천이 잘 되고 있다.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제 불출마하겠다. 잘 결정하신 거죠.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감동이 없다. 이거는 현역 의원을 왜 안 내치냐 이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현역 의원 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 같은데, 지금 그리고 뭐, 꼭히 현역 의원을 내쳐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히 현역 의원을 내쳐야 감동이 있다고는 볼 수는 없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아직 이제 사실은 영남권 공천이 남아있거든요. 네. 특히 대구, 경북 공천이 남아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는 지금 어쩔 수 없이 아마. 25명 중에서 합격된 사람은 단 4명입니다. 상당한 의원들이 아마 좀 지금 내침을 당하지 않을까. 네. 그런 전망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은 이게 현역 의원 왜 물갈이를 안 하느냐. 그래서 감동이 없다. 이 말은 장동혁 사무총장도 이야기했지만 두고 보자. 남아있다. 남아있고 이것을 과거부터 뒤로 미루는 거거든요. 그 컷오프 현재는 비례대표 2명 외에 현역 의원은 제로입니다. 예. 제로인데 이것을 뒤로 미루는 이유가 또 있죠. 미리 앞장서서 또 굳이 뭐 분란을 만들 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이 벼르는 게 하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쌍특검법. 네. 상특검법이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상특검법 발음이잖아요. 상특검법 때문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하고 50억 클럽 그것 특검법. 때문에 지금 계속 뭐 국민의힘은 뭐 사실일 겁니다. 네. 아마 현역 의원 컷오프 공천을 미루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설령 국민의힘 공천 현역 의원들 몇 명 컷오프 시킨다고 해도 네. 좀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겁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잘려나가는 의원들 과연 민주당 잘 되라고 네. 찬성표 던지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있고 또 만약에 일찌감치 이 컷오프를 하면은 혹시 이준석 당에 갈까봐. 그런데 지금 이제 이준석 당에 안 갈 거예요. 이준석 당에는 안 갈 겁니다. 이준석은 가서 좌파에 전향했다가 거기 적응 못하고 다시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또 모릅니다. 지금 김종인 위원장이 예, 예, 지금 이준석하고 손을 잡을 것 같은데, 예. 김종인 위원장 워낙 술수가 또 능한 사람이기 때문에, 예. 무슨, 엉뚱한 네. 전략을 세울지 모르는데, 가령 뭐 조국도 있고. 예. 조국도 뭐 같이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럼요. 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또 저 양반 스타일에 또 친문이라고 손을 안 내밀겠습니까? 그럼요. 여러 가지 아직 아마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근데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탈락해서 개혁진당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역구에서 출마해서 득될 게 없습니다. 그렇죠. 득될 게 없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가기 어려울 겁니다. 이번에 제가 이 분석을 듣고 뭐 언론에 나온 거 보고 해서 분석을 한 건데 이낙연하고 이준석하고 찢어지는 초단기 이혼하는 과정. 아마 혼인신고도 안 하고 이혼을 한 것 같은데. 이낙연 대표가 입당을 안 했으니까 혼인신고를 안 한 거죠. 안 한 거죠. 예. 그래서 그 과정에서 중간에 중심에 찢어지는 중심에 김종인이 있다. 김종인의 3중 플레이, 2중 플레이가 아니고 3중 플레이. 제가 이렇게 쭉 파악을 해보니까 김종인이 3중 플레이였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1중 플레이는 언론에다 대고 이낙연, 이준석이 하는 정당 나 거기 안 가. 내가 왜 거기 가. 그런 말 하지 마. 불쾌해. 그리고 뭐 이준석과 이낙연은 절대 맞는 조합이 아니야. 맞는 조합이 아니야. 둘이 절대 안 맞아. 막 그렇게 했어요. 소금 뿌렸죠. 네, 소금 뿌렸죠. 그게 이제 1중 플레이인데 2중 플레이는 이준석한테 나 지금 이낙연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가. 이낙연 내치면은 내가 갈게. 네.
그리고 이제 이낙연이 그래서 자기 밀어내기 기획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준석, 이낙연 너희 둘이 안 맞다. 이준석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죠. 너희 둘이 안 맞다. 빨리 이낙연 내쳐라. 이낙연 내쳐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렇지. 내가 들어갈 공간이 있다. 내가 가면은 이낙연이 자기가 나하고 뭐 맞먹으려고 할 텐데. 그럼요. 이낙연은 김종인 위원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정도 머리가 아니죠. 아니죠. 국무총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요. 국무총리 대선 주자. 예. 그리고 당 대표. 그런데 그것까지 이중 플레이잖아요. 삼중 플레이가 또 있어요. 이낙연하고 김종인을 만났답니다. 그 이준석이 이야기했어요. 이준석이 자기가 김종인한테 그거 맡아달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벌써 둘이 만났더라. 이낙연하고 완전히 삼중 플레이. 자, 어쨌든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 이야기고 저는 분명히 이낙연 쪽은 좀 그 가능성이 있어요. 어식 몇 개 할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이 그 난장판이기 때문에 거기서 가령 예를 들어서 가령 김영주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도 로봇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영등포갑 김영준이 영등포갑에서 3선을 했고 아직도 거기에서 지지가 기반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그 사람이 이낙연 당으로 가면은 그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거는 이제 그쪽 이야기인데 이준석은 거의 저는 뭐 단 한 석의 의석도 이번에 얻기 어려울 거라고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지금 또 뭐 개혁신당이 여론조사 오늘 어디 했던 오늘 네. 저 개혁신당 이후에 네. 갈라진 이후에. 갈라진 이후에 네. 여론조사가 나왔는데 거기서도 4%인가 5%인가 이렇게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것도 많이 나온 거예요. 그것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그 이번 총선을 끝으로 해서 더 이상 그 이준석 이야기는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본론을 자꾸 스쳐 지나가는데 다른 이야기 하다가 그러면은 일단 조금 전에 그 현역 의원 컷오프 말입니다. 현역 의원 컷오프 아직 그 TK 남아 있고 TK가 경선이 저희 25개 중에서 4군데가 단수 공천을 받았고 그다음에 경선 붙이는 데가 어제까지 해서 한 12개 정도 되고 한 8개 정도가 아직 그 아무것도 안 돼 있어요. 거기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남아 있고 그다음에 또 서울의 이 강남 3구 여기도 지금 안 된 데가 있어요. 안 된 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은 더 앞으로 좀 더 현역 의원 교체율이 올라갈 수가 있는데 가장 핵심은 그러면 현역 의원들 다 쳐내면 선거에서 이기느냐. 물론 물갈이 할 때는 해야죠. 뭐 고여 있는 물, 뭐 이준석이 그 12마리 앉아서 밥만 먹는 12마리 살찐 고양이라고 해도 제대로 대응도 못하는 대구 하긴 해야 되지만 과연 이게 현역 의원들을 많이 쳐내면 선거에서 이길까? 자, 제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물론 그럴 수가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이 최근에 4번의 선거에서 네. 물갈이를 많이 한쪽이 이긴 게 3번을 이겼어요. 많이 한쪽이. 그런데 바로 직전 선거. 직전 선거는 안 그랬죠. 그렇죠. 2020년 선거. 그때와 지금은 선거 그 제도가 비슷합니다. 준연동형도 같이 적용이 되고 그리고 대결 구도도 거의 비슷해요. 직전 선거는 아마 절반 넘었죠.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40몇 %를 물갈이를 했고 민주당이 20몇 %였어요. 20%대 물갈이를 했는데 이 물갈이 기존이 좀 애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컷오프 하는 거, 경선에서 탈락한 거, 본선에서 탈락한 거 이거 다 하면은 본선에서 진 것까지 하면은 국민의힘이 50%가 넘죠. 그렇죠. 그런데 자체 내에서 이 교체된 거 하면 40%대인데 민주당은 20%대예요. 그런데 총선 결과는 물갈이를 40%대 한 데는 103석 없고 20%대 한 데는 180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이 혁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는 이 고여 있는 물을 빼내는 데는 필요하죠. 그리고 특히 이 지역에 따라서 달라야 됩니다. 당연히 지역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달리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뭐 국민의힘이 수도권에 현역 의원들이 없지만 수도권에 현역 의원이 있다고 쳤을 때 국민의힘이 수도권 의원들 대거 탈락시키면 수도권 선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선거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보니까 이 새로운 방식의 재배치라는 방식이 있잖아요. 재배치를 통해서 이 좀 그냥 인류한 혁신위원장 때까지는
이 영남권에서 중진 의원들은 이 서울로 자출하거나 아니면은 험지 출마하거나 서울로 오거나 아니면은 불출마였는데 이 한동훈 체제에서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 낙동강 벨트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그 3명 전진 배치했는데, 재배치했는데. 지금 이제 저 서병수 전 부산시장, 그렇죠. 서병수 의원이죠. 예. 서병수 의원은 저 전재수 의원의 글로 갔죠. 부산 북강서갑. 그러니까는. 거기 오늘 전재수 또 공천 받았던데. 예, 그 전재수 뭐 거기는 당연히 공천 줄 수밖에 예. 없는 지역이죠. 굉장히 타이트하게 진행될 겁니다. 뭐 서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해운대 갑인지 어딘지 하여튼 해운대에서 국회의원을 하다가 그렇죠. 그다음에 부산시장을 하다가 그 이후로 부산진갑으로 옮겼었거든요. 과거에 사무총장까지 했잖아요. 예, 사무총장도 했죠. 여러 가지 했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진갑에서 그때 김영춘 의원 꽤 물리치기 힘들 것이다 그랬는데 김영춘. 그래서 그때 교체 투입해서 독수리 김영춘 의원을 이겼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또 처음 진작부터 뭐 북강서갑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진작부터 나왔었고 자기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미리 아마 나름대로 측근들은 북강서갑에 미리 준비를 좀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굉장히 타이트한 상황이 될 것 같고요. 그 김태호는 김두관하고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양산을이죠. 양산을입니다. 네. 양산을로 옮기자마자 며칠 만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김두관을 앞섰거든요. 그리고 그저께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또 앞섰습니다. 아직 뭐 앞섰어요? 예,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합니다. 오차범위 이내이기는 한데 지금 계속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는 옆 지역구가 또 윤영석 의원이거든요. 윤영석. 삼선이죠. 윤영석 의원도 삼선이죠. 그 둘이 또 키가 굉장히 크고 둘 다 잘생겼습니다. 맞아요. 김태호, 윤영석 맞네. 둘이 손잡고 다니면서 인사를 하면 우리 같은 사람은 인사를 해도 이렇게 표시가 안 나는데 그 사람들은 인사를 하면 허리를 숙이면 굉장히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양산을도 충분히 볼만할 것 같고요. 조혜진 의원이 지금 김해 가비가 어디가? 김해로 갔죠. 김해로 갔는데 거기는 아마 지금 밑에 조직들이 지금 기존에 있던 출마했던 사람들이 아직 깨끗하게 정리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저 반발을 하고 있는 거죠. 반발을 일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반발이 없을 수는 없죠. 뭐 반발이 없으면 그것도 이상한 거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김태호 의원 같은 경우는 가서 거기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도 했지만 거기 한옥문이라고 있습니다. 좀 독특한데. 한옥문. 저는 그렇게 외웠어요. 한옥문. 한옥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원래 도의원도 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기반이 있었고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태호 의원 오니까 뭐 깔끔하게 해가지고 승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어차피 거스를 수 없는 대세거든요. 그렇죠. 아마 김해에서도 고민을 좀 하다가 결국은 승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한동훈 그 위원장이 새로 시도한 거예요. 이거 중진 재배치. 그렇죠. 이거 성공을 거두게 되는데 박진도 있네요. 박진. 대성공이죠. 박진. 낙동강 벨트에는 그렇게 있고. 낙동강 벨트는 성공한다면 정말 대성공이죠. 낙동강 벨트가 지금 9개 선거구 중에서 민주당이 5개나 가져갔잖아요. 네, 5개죠. 그래서 만약에 재배치된 이 세 사람이 3개를 뺏어오면은 그거는 뭐. 그러면 나머지 2개도 흔들거릴 수 있죠. 그렇죠. 휘청거릴 수 있죠. 그럼 이런 공천은 대성공인데, 박진 전 외교부 장관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병수 의원은 부산시장을 했으니까 당신은 부산의 어느 지역 가도 경쟁력이 있지 않느냐. 김태호는 경남지사를 했으니까 어느 지역 가도 있지 않느냐. 박진은 서울시장은 안 했지만, 상징적인 종로에서 3선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양지죠. 양지 가서, 강남에서 또 초선 한 번 더 했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험지로 가는 거예요. 장관도 했고 하니까 장관도 했고 충분히 알려져 있죠. 그렇죠. 과거 와이스 때 청와대도 있었죠. 그렇죠. 통역했어요. 와이스 통역. 과거에 대도무문 통역하는데 애먹었다고 했던. 영어를 너무 잘한다고 그때 부시 대통령이 칭찬하고 했었는데. 그때 그렇죠. 상당히 그 영어 실력이 농통하고 외교장관 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거기도 성공을 하면은 이 한동훈식 이 재배치가 상당히 큰 성과를 거두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제 울산하고 사실 대구인데 울산도 김기현 전 대표한테 북구에 가라고 했다는 거거든요. 북구에 가라고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그때 당시에 거부하면서 했다는 말이 북구에는 사실 민주당, 국민의힘, 그러고 진보 진영 이렇게 3파전이거든요. 3파전인데 진보 진영하고 민주당이 손을 잡으면 그쪽이 이겼고 3파전으로 하면 이쪽이 이겼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때까지는
김기현 전 대표한테 얘기할 때까지는 3파전이었습니다. 예. 지금 국민의힘 박대동하고 또 이런 한 두 명이 지금 경선 준비를 하고 있고 민주당은 이제 이상은 의원 현역 의원이 있고 그렇죠. 또 한 저쪽에는 정의당 진보당 쪽에는 윤종호라고 과거에 예. 무소속으로 나와서 배지 달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바로 날아갔던 예,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세 사람이 3파전을 하고 있었는데 어저께 민주당이 합의를 했죠. 그걸 내주기로 했잖아요. 진보당은 북구 민주당이 공천 안 하고 그러니까, 진보당한테 내주기로 단임 했잖아요. 후보로 내주기로 그러니까 비례대표 3개하고 그러니까, 그거 4개 국회 도로도 문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게 김기현 전 대표가 했다는 그 3파전이기 때문에 이긴다. 자기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지나면 단일화 될 것이라는 거 자기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로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서 지금 결국은 남구월 그 양지에서 경선을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참 당이 정말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대구도 주호영 의원은 경산으로 보낼라 안 그랬나요? 뭐 어쨌든 재배치하려고 했죠. 재배치하려면 TK에서 경산밖에 더 있나? 이제 대구 안에서 움직이려고 하겠죠, 본인은. 경북까지 안 가고. 그래서 그 부분만 좀, 그 둘도 좀 응해줬으면 진짜 그렇네요. 드림팀이 될 수도 있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은 부산 경남은 그렇게 이제 이렇게 뭉쳤는데 대구는 어디 따로 배치를 할 데가 없다 아닙니까? 대구는 뭐 어디 가나 전부 다 뭐 국회 그러니까, 배치다니까는. 그러니까 대구 그 사람들한테 서울 수도권에 가라면 죽으라는 소리고. 그러니까 대구는 다른 데 재배치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구는 좀 특이한 상황이라서 거기는 대구는 그동보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구는 그러면 뭐 수도권 험지로 가는 그 방안은 하나 있죠. 대구는 유효하죠, 그게. 근데 수도권 험지로 가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못 살아남죠. 사실은 뭐 영남권 의원들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에서 경쟁력이 그러니까 없어요. 진짜 그 사람들이 그 대구의 의원들이 자기 지역 유권자들에게 확실한 이 신뢰 믿음을 받았어야 돼요. 그래야지 지금 뭐 물갈이 이야기가 안 노는 거지. 그렇죠. 뭐 공천만 받으면 다 되니까는 편하게 앉아서 이준석한테 12마리 살찐 고양이 그 조롱까지 들으면서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물갈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물갈이를 해야 되는데 물갈이 하면 새로 들어올 사람이 많은데 이 사람들을 갈 데가 없잖아요. 그것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습니다. 뭐 대구 의원들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요. 저도 영남일보 서울 본부장으로서 대구 취재를 35년 동안 했는데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훌륭하신 분들이 많죠. 그럼요. 근데 일부 의원들이죠. 그리고 뭐 가령 뭐 이번에 다시 단수 공천된 윤재옥 원내대표나 아니면 추경호 전 부총리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에서 상당히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인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인정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이거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했는데,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국민의힘이 공천 자금이 없다. 많이 이제 한옥문 후보도, 한옥문 후보도 이렇게 하고 윤형선 후보도 개항을 해. 그리고 또 김성태, 김무성 대표는 좀 일단 논의를 해야 된다. 제가 말하려는 데 대해서는 제가 종편 방송에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한 좌파 진영의 패널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당은 국민의힘은 교통정리가 잘 되는 것이 다른데 자리를 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여당이니까는 무슨 뭐 공공기관이나 뭐 이런 걸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야당은 그런 자리가 없기 때문에 교통정리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제가 반론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버려서 반론을 못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에 대해서? 뭐 영 아닌 말은 아니지만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죠. 민주당 입장에서도 자기들도 여당 때 늘 그렇게 해왔던 일이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더 큰 문제가 줄 자리가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지금 의석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지역구 의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그대로 안고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이 잘라야 돼. 크로프를 시켜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고. 저는 이제 제가 이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말을 못했는데 반박을 못했는데 반론을 하려고 했는데 못했는데 지금 여기서 하면은 이런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 민주당 자기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문재인 정부 때 울산시장 선거 불법 개입 청와대 13개 부서 동원해서 할 때 임동호. 임동호. 그 오사카인가?
그렇죠. 그 울산에. 네. 울산 시장 선거에 이제 철호 형님을 내보내야 되는데, 문재인이 하는 이야기, 철호 형님 내보내야 되는데, 거기 임동호라는 민주당 강력한 후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교통정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교통정리를 그때 이 민정수석인 그 한병도를 통해서 그 교통정리를 시도를 했다는 거죠. 한병도, 임종석, 그 임동호 다 같이 그렇죠. 운동했던 다 같은 사람들이죠. 예. 다 자들 그룹에 있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임동호한테 고배 총영사 줄게. 오싹한지 고배인지 예, 얘기가 나왔었죠. 예. 고배 총영사 줄게. 너 자리 좀 비켜. 그러니까는 여당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좌파 패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느냐? 전혀 아닌 것이 저는 어디서 봤냐 하면은 가령 이제 전에서 거기에 구태를 해서 여의도 사투리식으로 한다면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개항을에 가서 원희룡 있습니다 했잖아요. 예. 그 다음에 마포을에 가서 마포울에서도 또 김경률 있습니다 했잖아요. 양쪽에서 다 반발이 일어났잖아요. 윤영선 씨도 그렇고 윤영선 그 당협위원장도 그렇고 마포을에서는 김성동 예. 그리고 또 다른 예비 후보들이 막 반발을 했잖아요. 과거 방식으로 하면은 그 전에 가서 교통정리 다 합니다. 당연하죠. 예. 과거 방송에 진짜 과거 여의도 문법이라면 예. 당연히 미리 하죠. 그 선거 끝나면 뭐 우리가 자리 좀 챙겨줄 테니까 우리 저 퍼포먼스를 하나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김경률 딱 해서 가서 예,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같이 박수 쳐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또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따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요. 당내에서. 예, 그 다니면서 이렇게 예. 이 브로커 비슷하게 다니면서 이렇게 막 정리하고 하는 사람들도 과거에 있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그거 없이 한 거예요. 그거 없이 하니까는 반발이 일어났다가 윤영선 위원장은 다시 수긍을 했고. 이번엔 전혀 짬짬이 이런 게 없었죠. 예,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재배치할 때도 뭐 그런 것은 지금 없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또 반발하는 것도 있고. 한홍문 위원장 같은 경우는 저도 사실 아는 사람인데. 아, 그렇습니까?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굉장히 스마트하고 깔끔합니다. 준비를 많이 해왔다고 그랬는데. 준비도 엄청 오랫동안 했습니다. 예. 자기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 이게 평생을 준비한 내용이거든요. 예. 지금 자기 도의원도 하고 하면서 정치를 그렇죠. 쭉 해오면서 이게 지금 국회의원 배지도 하는 게 지금 마지막 예. 과정인데 예. 그 과정을 앞두고 지금 갑자기 사람이 날라왔으니까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깔끔하게 인정했다는 건 아마 저렇게 인정하고 나면 또 정치적 장래가 또 보일 겁니다. 자리 하나 약속받은 건 아니죠? 자리는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지금 이 한동훈 스타일은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닌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한동훈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이 아닌데 김태호 의원이 거기 가서 야 내가 자리 줄게 이렇게 네. 할 수도 없는 그럴 위치에도 있지도 않죠. 네. 예. 네.